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연이입니다. 오늘은 정신질환자와 자살 시도자 의료비 지원 사업을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도 농약 음독으로 자살 시도를 하신 보호자분과 상담을 했는데요. 자살 시도자분과 상담은 점점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게 다른 질환은 주변에 좀 알리세요. 그래서 그 질환에 대한 지원 사업들의 정보를 접하시고 신청을 하시는데 정신과적 치료나 자살 시도는 주변에 알리지 못하셔서 더 지원받기가 어려우신 것 같습니다. 병원 안에 있는 저와 상담할 때조차도 조심스럽게 말씀을 꺼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정신질환 치료비 및 자살 시도자 지원 사업입니다. 총 4가지고요. 하나하나 설명드리며 사례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예전에는 바보의 나눔이나 응급실 기반 자살 시도자 지원 사업을 주로 안내했었는데 요즘은 자살 시도자분과 상담할 때면 제일 먼저 이 사업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사업 내용을 보면서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목적은 발병 초기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사례 관리를 제공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 추진 체계를 보시면 치료비 지원, 대상자 등록 및 서비스 제공에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사례 관리도 해주셔서 이 사업을 제일 먼저 추천하고 정신질환자나 자살 시도의 경우 장기간 지속되고 가족분들이 너무 소진되셔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방문과 유선상으로 상담을 해주시면 가족분들의 이런 부담을 덜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옆에 일반 원칙을 보면 지원 여부 확인이 됐을 때는 환자가 지원 범위 내에서는 돈을 납부하지 않고 퇴원 후에 그 환자가 납부하지 않은 금액은 관할 보건소에 청구해서 병원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신청을 하면 지원 결정 공문을 병원으로 보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지원 범위만큼은 환자에게 받지 않고 퇴원을 할 수 있게끔 하고 그 이외에 원무과에서 보건소에 청구해서 돈을 받습니다. 그래서 환자에게는 부담 없이 퇴원하실 수 있도록 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적시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분이십니다. 지원 종류는 여기 보이는 이렇게 4가지인데요. 응급입원 지원은 자타의 위험이 있는 환자에게 응급입원 조치 시행 후 관련된 치료비입니다. 이것은 소득 기준은 상관없이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행정입원 지원은 자타의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환자에게 행정입원을 진행하고 관련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이것도 소득 기준은 무관합니다. 발병 초기 정신질환 지원은 발병 후 5년 이내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기분장애로 진단받은 환자에게 기능회복 및 만성화 방지를 위한 외래치료비 지원을 하는 것이고 기준은 중위소득 80% 미만입니다. 외래치료비 지원은 자타의 행동을 한 환자가 비자의 입원 중 퇴원하거나 퇴원 후 치료를 중단한 경우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통해 외래진료 행정명령을 받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외래치료비를 지원하고 이것 또한 중위소득 80% 미만입니다. 사업 기간은 이렇게 1년 단위로 지원을 하고요. 지원 금액은 1인당 최대 4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수급자, 차상위, 건강보험도 가능하십니다. 앞에 설명드린 건강보험 80%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소득 기준으로 봤을 때 1, 2는 240만 원 정도이고요. 건강보험료는 84,000원 정도로 지침에 나와 있는 이 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건강보험료는 신청일 기준 전달 1개월의 소득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도 건강보험 가입하신 분들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기초수급자분들은 진료비 전체, 즉 급여뿐 아니라 비급여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건강보험 가입자분들은 급여 항목만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세요. 영수증으로 보면은 이게 작아서 보일지 모르겠는데 위에 급여라고 써있는 부분에 공단 부담금은 제외되고요. 왼쪽에 있는 본인 부담금이 지원되는 급여 항목입니다. 건강보험은 이 금액이 지원이 되는 거고요. 수급자와 차상위는 이쪽 금액과 이 옆에 있는 비급여에서 요 비급여 금액과 급여 쪽이지만 전액 본인 부담금 요 금액까지 합쳐서 지원이 됩니다. 다음은
지원금은 응급실 기반 자살 시도자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대상자는 응급실 기반 자살 시도자 사후관리사업, 즉 생명사랑 위기대응센터가 인 병원의 응급실로 내원한 자살 시도자셔야 되고, 자살 재시도자, 그리고 자살 유가족, 경제적 위기에 있는 국내 국적인 대상자시고, 기초생활 수급자인 경우는 자살 재시도자가 아니셔도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사후관리를 동의하신 분이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입원비, 외래비 합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세 번째 바보의 나눔은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실 수 있고요. 여기가 대한의료사회복지사 협회 홈페이지입니다. 이 밑에 6번을 보셔서 바보의 나눔을 클릭하시면 사업 내용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연 단위로 시행을 하고요.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이 됩니다. 대상은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자살 시도자 환자고요. 수급자 차상위, 그리고 건강보험은 중위소득 100%까지입니다. 병원 의료사회복사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고요. 지원금은 의료비와 생계비를 포함해서 1인당 300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제출 서류들은 이렇게 있고요. 자살 시도자 민간 지원 사업은 바보의 나눔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신청자가 많은 것 같아요. 지원 내용도 의료비뿐 아니라 생계비까지 지원되기 때문에 환자분들께는 정말 좋은 사업입니다. 단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렇게 좋은 사업이라 전국에서 많이 신청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이 좀 빨리 소진되거든요. 상반기, 하반기로 돈을 배분하시더라고요. 상반기 때인데도 상반기 예산이 이미 다 소진돼서 신청을 못합니다. 하반기에 신청하세요. 이렇게 메일을 좀 보내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실 때는 지금 예산이 있는지, 그래서 신청 가능하신지를 물어보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긴급지원입니다. 긴급지원은 수술이나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여기 지침의 지원 대상자를 보면 여기 밑에 자살 시도자의 부상에 대하여 의료 지원 가능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자살 시도자 중에서 부상이 있으셔야 됩니다. 시도를 했는데 외상이 없어서 정신과 병동에만 입원하고 약물 치료만 하신 경우는 해당되지 않고, 어떠한 부상에 대해 치료가 있을 때는 긴급 지원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최근에 상담했던 사례들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자분들의 인적사항은 개인정보 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히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 분은 한 10년 전에 조현병 진단을 받으신 분이고 자살 시도를 반복해서 하셨습니다. 이분은 저희가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의뢰를 해서 신청을 하였고 의료비로 300만 원, 외래 치료비로 60만 원 지원 받으셨습니다. 두 번째 분은 자살 시도를 하기 전에 생명의 전화로 전화를 하셨고 경찰에 신고가 되어서 저희 병원으로 입원하셨습니다. 이분은 자살 시도를 시행하진 않으셨지만 그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으로 입원 치료비 300만 원을 지원 받으셨습니다. 세 번째, 이분은 자살 시도는 아니었는데 가해 같은 것으로 좀 위험 행동이 있었고 그 수위가 점점 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타해의 위험도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의뢰하였고 이분은 자산 기준이 좀 높으셨어요. 그래서 100만 원만 지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자살 시도를 하신 분인데 이분은 상태가 너무 유중하셨어요. 그래서 중환자실에서 계속 치료를 받으셨거든요. 이분은 긴급 지원으로 지원을 받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신질환자 치료비 중에서 외래 치료비 지원이 있는데 그 진단 코드가 F30부터 39 기본장애입니다. 상담하신 이분은 진단 코드가 여기에 해당이 돼서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에 외래 치료비로 지원을 받으셨습니다. 이러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입원한 병원에 의료사회복지사가 계시면 그분과 상담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의료사회복지사가 없다면 지역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찾으셔서 문의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신질환자, 자살 시도자를 위한 지원 사업 자체가 없는지 아시고 막막하신 분들에게 지원 사업이 있다,
그리고 그 지원 사업에 내가 그리고 나의 가족이 선정될 수 있으니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문의를 꼭 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정신질환은 장기화되고 자살 시도는 반복되다 보니까 보호자분들이 소진되시는 경우들을 현장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이 힘드신데 이런 사업들의 지원을 받으셔서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세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